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14살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니까 어렸을 때고 엄마의 손길과 관심이 필요하던 때였는데 엄마는 안타깝게도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보고 싶고 많이 그립지만 아빠가 엄마의 빈자리만큼 더 노력하면서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게다가 이모와 삼촌도 가까이 살아서 저를 많이 챙겨주면서 키워주셨죠. 학부모 참관이나 상담 등 엄마가 필요한 자리에는 이모가 다 와주셨고요. 졸업식, 입학식 등에도 온 가족들이 다 와서 제가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게끔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립기는 해도 엄마가 없어서 느낄 큰 외로움이나 빈자리는 많이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크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먼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는 않았지만 구태여 먼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부모님 얘기나 엄마 얘기가 나오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말하곤 했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좀 놀라더라고요. 제가 워낙 밝고 씩씩한 성격이다 보니 커오면서 상처가 전혀 없을 것처럼 보였대요.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상처긴 하지만 다른 가족들 덕분에 밝고 씩씩하게 부족함 없이 잘 커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3살이 많은 오빠였어요. 2년 넘게 연애를 해왔고 사귀는 동안은 서로 많이 좋아했죠.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고 했고 커온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족끼리 친하고 왕래가 많은 걸 보면 신기하다고 또 부럽다고도 자주 얘기하기도 했고요. 남편 집안에도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있구나 싶었지만 구태여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남친의 개인적인 일이고 본인이 말하지 않는데 물어보는 건 신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사귄 지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남친네 부모님은 남친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바로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남친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에 도박, 여자 문제까지 있는 총체적 난국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고 원망과 미움밖에 없대요. 2집 살림하고 도박하느라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아빠였다는데 또 어쩌다 집에 들어오면 술 먹고 엄마를 때리거나 집을 때려 부수는 일도 많아서 차라리 빨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면 하고 바랐다네요. 엄마가 당하는 걸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남친이 20살이 될 때까지 이혼하지 않고 참으셨대요. 그리고 남친이 20살 되던 해에 결국 이혼하셨다고 했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이혼 후 아예 연락 두절 상태라서 생사 확인도 모른다고 했어요. 도박도 많이 하고 빚도 많이 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나중에 갑자기 늙고 병들어서 찾아와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소리도 했었어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죠. 남친은 이런 구체적인 가정 환경에 대해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솔직하게 말하진 않았대요. 너무 창피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하고는 결혼 생각도 있다 보니 털어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 힘들고 마음 아픈 가정 환경을 가진 남친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만큼 그 상처를 보듬어서 제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친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분노가 많았어요. 그 사람은 부모도 아니다.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다. 나는 절대 그런 인간처럼 되진 않을 거다. 라는 소리도 잘했고요. 아버지에 대한 남친의 상처가 몹시 커 보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친을 위로해 주었고요. 오빠는 다른 길로 가면 된다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말이죠. 남친은 저에게 자기는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남친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기에 저도 그 말을 믿었고요.
또 한편으론 그런 모진 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으셨다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어머님도 상처가 많으실 테니 결혼하면 어머님에게도 잘하고 살아야겠다 다짐했고요. 그렇게 남친과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고 그 뒤에 제일 중요한 집부터 구하고 그 후에 차례차례 결혼식 준비를 하기로 한 거죠. 먼저 저희 집에 남친이 와서 아빠께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빠도 남친이 오기 전 저한테 남친의 집 사정에 대해 대강 들으셨거든요. 물론 남친 앞에선 알고 있는 티는 일절 내지 않으셨고요. 남친이 인사하고 돌아갔을 때 아빠가 저한테 남친 칭찬을 하시더군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반듯하고 착하게 잘 자란 것 같다고요. 아빠는 그렇게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 됐고 남친은 집에 생활비를 계속 보태던 상황이라 3천만 원 모아둔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빌라로 전세를 구할 생각이었는데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대출은 받지 말라고 아빠가 대출금 정도의 돈은 줄 테니 둘이서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집 사라고 하셨어요. 아빠도 저 결혼시키려고 따로 모아두신 돈이 있으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아빠가 1억 정도를 보태주신다고 했고 그 돈에 저희 가진 돈 합치면 따로 대출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그 말을 전했고 남친도 너무 감사하다며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잘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론 남친 어머니를 만나 뵀어야 했는데요. 하필 그때쯤 시골에 사시는 남친 외할머니께서 위중하셔서 남친 어머니가 당분간 내려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남친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마침 저희가 원하던 빌라 매물이 나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금액도 괜찮고 위치도 좋고 딱 원하는 매물인데다 인기가 많은 자리라고 하셔서 일단 계약부터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하면서 남친에게 명의는 어떻게 할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친이 제 앞으로 그냥 하라고 하더라고요.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냐면서요. 어차피 저희 아빠가 도와주신 돈이기도 했고 남친도 그러자고 하니 제 앞으로 명의하고 전세 계약도 했습니다. 그렇게 집부터 일단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 주쯤에 어머님이 다시 올라오셨다며 만날 약속을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도 예약하고 당일날 옷차림이며 머리며 신경을 쓰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리고 남친 어머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직접 뵌 건 처음이지만 남친에게 어머님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또 남친도 어머님께 제 얘기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직접 만나 뵙기도 전에 어떤 내적 친근함이 있었죠. 어머님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만나 뵙고 보니 제가 그간 상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남친이 본인 어머니에 대해서 평소에 말할 땐 소박하고 수더분하시다면서 성격도 엄청 털털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막상 어머님을 직접 만나 뵈니 말투도 센 편이시고 예민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랑 첫 만남인데 표정도 안 좋으시고 말도 엄청 툭툭 하셨고요. 그리고 식사 자리 내내 본인이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서 자랑을 엄청 하셨습니다. 저보고 남자 보는 눈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괜찮은 남자 잘 없는데 결혼 잘 생각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아니었으면 다른 여자들이 금방 채갔을 거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친구 딸이 약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 소개시켜 달라고 한 적도 있다면서. 근데 저를 만나고 있어서 거절했다고 좋은 혼처자리 다 마다하고 결혼하는 거라고도 하시더라고요. 학창시절부터 인물도 좋고 인기도 많아서 따라다니는 여자애들도 많았다는 말도 하시면서요. 자꾸 저보고 좋은 남자 물었다고 하시는데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 건데 제가 엄청 득보는 결혼을 하는 양 남친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톡 까놓고 저도 남친을 사랑해서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객관적으로 남친 외모도 평범한 편이었고 직장이나 연봉도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따로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대단하고 잘난 아들이실 테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면서 맞장구 쳐드리며 열심히 들어드렸죠. 어머님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 키운 아들일 테니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며 좋은 마음으로 이해했죠. 저는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도 열심히 맞춰드리고 수저를 놓거나 물 따라드리고 잘 드시는 음식 밀어드리는 등 나름 어머님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디저트와 차를 마시게 됐는데 남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소영이가 참 싹싹한 것 같아. 요즘 사람들답지 않게 어른들한테도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남친 어머님이 저를 칭찬하시길래 저도 쑥스러운 기분으로 웃었죠. 그런데 엄마 없이도 잘 자랐네. 원래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나기 마련인데 소영이는 다행히 티 별로 안 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벙찌더라고요. 지금 저 말을 칭찬이라고 하시는 건가 싶고요. 제가 당황해서 굳어있으니 어머님이 웃으며 그러시는 겁니다. 표정이 왜 그래? 칭찬인데. 솔직히 우석이한테 소영이 집 얘기 들었을 때 내가 그랬어. 엄마 없는 건 괜찮은데 어릴 때 돌아가신 건 안 된다고. 싫다고 말이야.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이 큰 애들은 분명히 티가 날 거고 또 엄마 없이 자라서 바라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내키지 않았거든. 그래서 좀 탐탁치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우석이가 그렇게 한 번만 만나보라고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소영이 만나본 건데 뭐 막상 만나보니까 엄마 없는 티 안 나고 싹싹하고 밝은 것 같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 면전에서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불쾌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옆에 있는 남친도 그걸 칭찬이라 생각하는지 끄덕이며 듣고만 있고요. 엄마 없이 자랐다고 대놓고 저한테 저렇게 말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저도 일부러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어머님? 뭐 오빠도 마찬가지죠. 오빠도 형편없는 아버지 밑에서 너무 반듯하게 잘 큰 것 같아요. 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 일순간 표정이 완전 일그러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형편없는? 이라고 정색하며 물어보시는 겁니다. 남친은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웃으면서 왜 그러냐며 디저트나 얼른 먹자고 하고 중재를 시켰어요. 하지만 이미 어머님이나 저나 기분이 있는 대로 상하고 언짢았죠. 더 이상의 대화도 없었고요. 그렇게 싸늘한 분위기로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칭찬이라고 하셨지만 저게 어떻게 칭찬인가요? 도대체 엄마 없는 티는 무엇이며 엄마가 없어도 되는데 어릴 때 돌아가신 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지. 곱씹을수록 어머님 말이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던 와중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친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기분 나빠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난다고 결혼 반대하고 싶을 정도라고 하셨다더군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따졌죠. 그러는 나는 뭐 기분이 좋았는 줄 알아? 어머님 말에 나도 기분 상했어. 뭐가 그렇게 상하는데? 나도 옆에서 다 들었지만 우리 엄마 말은 편부모 밑에서 잘 자랐다는 칭찬이었어. 근데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비꼬면서 말하는 거야? 우리 집 사정 나한테 들어서 뻔히 알면서 형편없는 아빠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인지 알아? 라며 따지더라고요. 저는 남친의 태도에 또 한 번 어이상실이었죠.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은 괜찮고 제가 어머님께 한 말은 문제가 되나요? 하지만 남친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면서 우리 엄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그런 걸로 발끈하는 거 자격지심이야. 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엄마 없는 티 안 나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건 칭찬이고 제가 어머님께 그런 아빠 밑에서 잘 자랐다고 하는 건 자격지심인가요? 저는 그 말을 하는 남친도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일로 남친과 싸우게 되었는데 서로 내 말이 맞다 우기니 대화도 안 통하고 감정도 격해졌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자기 엄마도 분명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제가 편부 가정에서 자란 걸 약점처럼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취급받으면서까지 결혼을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게 서로 연락 없이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남친은 며칠도 안 돼서 연락이 와서는 사과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자기 엄마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대신 사과할 테니 헤어지지 말자고 다시 결혼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인데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나 싶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헤어지겠다라고 확답을 내리지 못한 건 그때까지도 남친에 대한 마음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아했던 남자인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편부 가정인 걸 약점으로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결혼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남친을 보며 저도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렇게 결혼을 깨는 게 맞나 아닌가 하던 때였죠. 그런데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군요. 누구지 싶어 받아보니 남친 어머니셨어요. 남친 어머니는 받자마자 엄청 격앙된 목소리로 우석이한테 들었는데 너네 신혼집 명의가 네 앞으로 돼 있는 게 사실이냐 그러시는 겁니다. 남친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깰까 말까 하는 와중인데 그런 사실은 모르시는 건지 저한테 전화해서 명의 문제로 다짜고짜 따지시더라고요. 결혼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세 명의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러시나 싶었죠. 저는 전세 명의 제 앞으로 한 거 맞다고 우리 아빠가 전세금 도와주시기로 했고 내 명의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거품 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걸 왜 네 명의로 하냐고 내 아들하고 내가 만만하고 우스워 보이냐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당장 아들 명의로 바꾸라고 하시고요. 전화상이지만 잔뜩 화가 나셔서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데 그거 듣는 순간 와,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결혼도 하기 전이고 아직 며느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자기 성격대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저나 저희 집을 만만하고 우습게 보신 것 같았죠. 화난 저도 똑같이 따졌습니다. 우리 아빠가 전세금 1억이나 도와주신다고 한 거고 돈으로만 쳐도 내가 6천, 오빠가 3천으로 내 지분이 훨씬 크다. 그래서 내 명의로 한 건데 왜 오빠 명의로 바꿔야 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 길길이 날뛰면서 그깟 푼돈으로 내 아들 기죽일 생각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맞받아쳤죠. 그런 걸로 기죽을 사람이면 얼마나 못난 거냐고요. 기 안 죽게끔 어머님이 그럼 돈 더 보태주시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이것 봐.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다 나게 돼 있어. 너도 그래. 아무리 착한 척 해봤자 결국 결정적인 데선 이렇게 티가 나기 마련이지. 그러는 겁니다. 또 엄마가 안 계신 걸 걸고 넘어지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네,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오빠네 아버지도 얘기 들어보니 가정폭력에 도박까지 했다던데 그렇게 치면 오빠도 나중엔 결국 그런 가정에서 자란 거 티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미쳤느냐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치시더라고요. 고막이 찢어져라 욕을 하시는데 저도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뒤로하고 제 할 말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귀한 자식이면 저도 우리 집에서 똑같이 귀한 자식이에요.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비록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빠가 그만큼 빈자리 채워주고 모자람 없이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한테 엄마 없이 자란 티가 어쩌고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습니다.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많이 안 드시나 본데 저도 이제 결혼할 생각 없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결혼 안 할게요. 그럼 된 거죠? 그리고 참고로 형편없는 아빠라는 소리는요. 오빠가 늘상 본인 아버지 두고 하던 말이거든요. 오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했던 말이고 저도 똑같이 옮겼을 뿐인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결혼 없던 일로 할 거고 더 이상 통화할 일은 없겠죠? 그럼 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도 전화를 걸어 따졌죠. 어머님이 명의 갖고 왜 내 앞으로 했느냐 소리 지르면서 따지시더라. 다시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이죠. 남친은 자기 엄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느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아들 하나 보고 키운 거다 보니 자기한테 좀 유별난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어머님 역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정 다 알면서 이해해 줄 수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해를 해야 하나 싶었죠. 본인들 상처는 이해하고 조심해야 되고 남의 상처는 함부로 들쑤시고 말해도 되나요? 저 남친에게도 똑바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서도 오빠 반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오빠네 가정환경 솔직히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집은 없을 거란 거 오빠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럼에도 우리 아빠는 오빠한테 그런 내색 일절하지 않으셨어. 사람 하나만 보면 된다고 하시면서. 입장 바꿔서 우리 아빠가 오빠한테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거 티 안 난다고 했어 봐. 오빠는 웃으면서 맞다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제 말에 남친은 뭐라 우물쭈물 하더니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이 결혼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양쪽 부모님 다 계신 그런 여자 만나. 우리는 끝이야. 저는 그렇게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친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하자고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그런 어머님도 문제지만 자기 엄마 말은 괜찮고 저한테만 이해해주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던 남친을 보면서도 이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게 유지되기 힘들겠구나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한 집은 부동산에 복비 더 들이면서 다른 세입자 알아봐 달라고 하고 빠지기로 한 상태고요. 계약금을 포기하기엔 아까웠는데 그 방법이 제일 낫더라고요. 좀 골치 아프긴 했어도 차라리 결혼 전에 이렇게 끝낸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책 잡힌 기분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한다면 돌아가신 엄마께도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신 아빠께도 너무 면목 없고 죄송한 일일 테니까요. 본인의 상처는 남들이 이해해주고 건들지 말아야 되고 남의 상처는 아무렇지 않게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저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 없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다가 파토가 난 거라 저도 한동안 힘들었지만 액땜했다고 생각하려 해요. 그리고 저를 열심히 키워주신 저희 가족들에게 앞으로도 잘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